충치도 다 등급이 있거든요. 아주 초기 우식이 있고, 그다음에 중기 우식이 있고, 아주 심하게 진행된 어드밴스드 케이스가 있는데, 저도 이제 20년 이상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가장 많이 할 거 아니에요. 진단의 기준을 정하는 게 노하우가 쌓이는 게 느껴져요.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라서 케이스를 몇 가지 일단 보여는 드릴 텐데, 누가 봐도 갈색이 있죠. 이건 충치가 있는 거죠. 이런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 충치예요. 환자분이 같이 그 치료 받기 전에 꼭 그 사진을 같이 보셔야 돼요. 갈색이 진해지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변해요.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갈아내야죠. 거의 다 없어졌죠.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충치가 없는 거겠죠. 이렇게 치아 사이에 뭐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. 이런 경우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금으로 떼어도 되고, 범위가 넓죠. 그 다음에 레진 인레이라고 하이브리드 세라믹 같은 낭창거리는 레진이 들어가 있는 재질의 인레이로 떼어도 되고, 그 다음에 골드로 만들어도 되고, 네,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,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깊이가 얕은 건 아니죠. 붙이고 나면은 치아가 형태가 다 복원이 되죠. 얘는 지금 하이브리드 인레이로 한 건데, 보통 이제 중기 정도의 조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그 같은 케이스를 골드로 할 수도 있어요. 충치도 있고 예전에 했던 게 좀 떨어지고 했던 분인데 싹 정리하고 그냥 금으로 떼었죠. 아까 그것도 금으로 할 수 있고, 환자분들의 니즈를 들어보죠. 잘 씻고 싶어요. 보이는 게 예뻤으면 좋겠어요. 하고 나서 절대로 탈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들어보고, 그 다음에 환자분이 그동안 살아온 흔적이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거든요. 여기저기 신경치료가 돼 있고 충치가 사이사이에 많고 이런 분들은 좀 더 단단하고 마감이 잘 되는 재료로 하고,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그냥 간단히 떼우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. 그러면은 어차피 레진은 다 보험 적용이 다 되는 거 아닌가요? 레진은 보험 적용 안 돼요. 레진은 만 12세까지만 보험 적용이 돼요. 심리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, 그냥 일반적인 이제 충치 이거는 다 보험 적용이 되죠. 있죠. 인레이라는 건 뭐냐면, 이렇게 치아에 안에 홈을 파서 그거를 맞춰서 본을 떠서 딱 붙이는 걸 인레이라 그래요. 사실 제일 스테이블한 재료는 골드예요. 그러니까 씹었을 때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, 강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골드가 제일 적합도가 좋아요. 대신에 골드는 끼고 나면은 했을 때 보이죠. 그게 이제 보통은 싫고, 그다음에 흰색으로 하는 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이맥스라는 재질로 한 거예요. 이맥스는 뭐냐면 아까는 레진이랑 세라믹을 약간 섞어서 하는 그런 재질로 했던 거고,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한 세라믹이라고 보면 돼요. 레진은 좀 더 낭창거리는 재질이고, 얘는 좀 더 단단한 재질이고, 근데 흰색인, 보통 라미네이트 하거나 할 때 하는 그런 세라믹이거든요. 이걸로도 할 수는 있는데, 얘는 너무 복잡한 조직은 정밀하게 따라서 깎지를 못해요. 그리고 얘도 강도가 세니까 크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고, 상황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. 근데 이 레진 인레이하고 이맥스 인레이가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. 없어 보여요. 예.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보면 기구가 깎이질 않을 정도로 단단해요. 얘는, 이맥스는. 그게 조금 달라요. 지르코니아 있고, 그 다음에 골드 크라운 있고, 그 다음에 PFM이라고 안에 금속을 넣고 그 위에 도자기 리프 입힌 그런 형태도 있고, PFG 안에는 골드로 메탈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도자기 입히는 형태도 있고, 그다음에 아까 그 이맥스 우리 인레이 했던 거 있잖아요. 그런 재질로 만드는 크라운도 있어요. 종류가 많네요. 그러면. 이맥스 같은 경우가 제일 예쁘죠. 강도가 약간 떨어져서 그렇지 라미네트나 이런 걸 만드는 재질이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강도가 약해서 전치부에만 쓸 수 있고요. 소구치에도 가끔 쓰는데 그래도 파절의 이슈가 조금 있고, 예뻐요. 투명도가 높아요. 치과에서 말하는 예쁜 거는 투명도가 높은 거예요. 유리처럼 보이는 그런 투명도를 만들어야 되는데, 신경치료 한 치아는 약간 색이 변한다 그랬잖아요. 그런 애들은 못 써요. 왜냐면 너무 투명해서 다 비쳐 보여요, 시간이 지나면. 그래서 그런 건 못 쓰고, 신경치료 안 한 치아에 제한적으로 쓸 수는 있죠.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 쓰고, 강도가 아주 높아요. 그럼 가장 좋은 건가요? 그래서 거의 대부분 써요. 그럼 뭐 크라운은 깨질 염려는 따로 크라운 없을까요? 깨져요. 안에 금속 넣고 위에 도자기 입힌 재질은 진짜 많이 깨져 오고요. 지르코니아도 가끔 깨져 오시는 분들이 있고, 지르코니아는 너무 연결해서 길게 만들면 그 커넥터 부분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. 브릿지 같은 거를 만들 때 안에 치아가 다 있는 애들을 씌우는 거는 좀 난데, 치아 두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가운데 비워놓고 만드는 치료도 있거든요. 근데 지르코니아는 그렇게 했을 때 좀 짧은 경우에 그 커넥터 부분이 똑똑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브릿지로 넘어갈 때는 안에 메탈이 넣고 하는 게 낫고, PFM이나 이런 게.
충치가 등급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. 치과에 갔을 때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끝 이런 병원이 있고, 사진을 찍거나 여튼 거울을 보거나 환자분한테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을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냥 무턱대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이제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. 아, 나는 이런 충치 정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그때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. 내 스스로 알면 되잖아요. 자주 병원에 가시고 항상 그 진행형이니까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시길 권해드려요.